임시생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한 교민 중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1명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가 24명으로 늘었는데요. 네, 한편 서울대병원에 격리돼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중 1명이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24번째 환자가 이제 지난달 31일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인데 지금 이게 우한에서 감염이 돼서 귀국한 경우 그리고 임시항공편이나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감염됐을 경우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환자의 경우에는 잠복기 이내인 지금 7일 만에 발병을 하였고 격리시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우한에서 감염이 되고 잠복기 이내에 발병한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 격리가 돼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1명이 또 조만간 퇴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치료법이 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치료법이 명확히 정립된 것은 없지만 보존적 치료, 수액 공급이라든지 산소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실험적인 치료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당국 브리핑을 좀 보면요. 우리나라 환자들 대부분이 다 경증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좀 앞으로 더 많은 퇴원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완치되어서 퇴원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임시생활시설에 이제 24번 그리고 또 13번째 확진자와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지만 이게 또 잠복기라서 아직 음성으로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아직 잠복기가 다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잠복기 동안 면밀하게 증상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24번째 환자 귀국 당시 이제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또 앞서서 이제 20번째 환자도 그랬고 8번째 환자도 그랬는데 이제 물론 잠복기 때문에 뭐 잡아낼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1차 검사에서 자꾸 이렇게 결과가 비껴나가면 지역사회에 퍼질 우려도 있고 또 국민들의 불안도 커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겠습니까? 사실 이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무증상일 때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가 증상이 생긴 이후에 검사했을 때 양성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어떠한 검사의 모든 검사 방법은 100%라는 것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위양성이나 위음성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라서요.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자가 확진자로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됐는데 그 수칙을 좀 어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뭐 법으로 강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인식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자가격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체크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상태지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디까지나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번째 환자죠. 중국인 관광객 동선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서울 중구의 호텔, 백화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갔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나올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려는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증명된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백화점 또 마트 이런 부분 다 폐쇄가 되고 방역 조치 소독하고 있는데 그러면 확실히 좀 지역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낮출 수 있는 겁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세포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수시간 이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동선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독을 하고 방역이 끝난 곳이면 다시 좀
재개업을 했을 때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방문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될 것 예, 같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늘다 보니까 그만큼 접촉자의 범위도 굉장히 좀 늘어났잖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로 인력이라든지 또 자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는지 따로 좀 묘수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묘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네. 지금 일선에서는 뭐 감염내과, 감염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예.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숙달된 인력도 한정돼 있는 상태라서 그것에 네.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좀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전화라든지 뭐 네. 24시간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지쳐가는 상태입니다. 예, 접촉자 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부터 중국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감기 증상이랑 좀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하는 법을 좀 알아야 확실히 좀 가서 검사를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이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감기의 흔한 원인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감별하기는 어렵고 아직까지는 역학적 연관성을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의심 시에는 보건소나 당국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의사의 소견이라는 게 상당히 좀 주관적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매뉴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다고 어제 이제 발표가 된 상태여서 일선에서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의료기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로 촘촘하게 검사를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검사가 시행은 됐지만 아직 검사를 뭐 전 국민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는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마 국민들 이 부분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과연 언제쯤 종결될 건가 이 부분인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발생자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증가하는 속도 자체는 아직 둔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로서도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속도가 좀 둔화되고 증가 추세가 감소에 이르러야 예측이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좀 어느 정도 확산에 날씨도 영향을 좀 끼칠까요?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겨울에 좀 더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긴 한데 예. 이 바이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